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 휴일인 오늘 주요 캠핑장은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 여유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관람객들이 몰린 축제 현장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며 긴장의 끈을 바짝 쥐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탁 트인 호수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모양도 색깔도 각각인 텐트가 빼곡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으며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살던 집을 옮겨 놓은 듯 텐트 앞에 편히 앉아 정담을 나누는 가족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잔뜩 배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멀어지며 자연스레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잊었습니다. 어디 밀집된 장소에 가기가 상당히 두려운데 이렇게 야외에 나오면은 뭐 그런 걱정 없이 아이들도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멀어질 수 있고 많이 배우고 또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백제문화제 마지막 날 금강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 출입구로 들어섭니다. 물 한 개를 뿜어내는 코로나19 방역 통로를 지나자 발열 체크와 함께 꼼꼼한 확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인 듯 마스크를 낀 채 전시물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의 표정에서도 조심스러움이 읽혀집니다.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20,000명 정도 하루에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초소해서 함으로써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며 여름 못지않게 따가운 햇살로 가득했던 오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 속에서도 여유로움이 한껏 묻어난 하루였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일반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지역 주택조합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과 충남 곳곳에 주택조합이 크게 늘고 있는데 순항하는 조합도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사업 진행 속도도 더딘 곳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4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745세대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착공 예정인 대전 대덕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대전 지역주택조합 중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여왔는데 237세대의 일반 분양도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사업은 2017년 새 조합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갖가지 진통 속에 착수에 이르기까지 5년 가까운 기간이 걸렸습니다. 전에 실패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무지하게 어려웠었어요. 토지 확보를 100% 이제 확보하고 사업성이 낮고 또 이제 착공 단계까지 이제 갔고.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노후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수요층으로 대전과 충남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동구 3곳을 비롯해 모두 11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천안 13개, 아산 5개 등 2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인데 서산, 예산 등 농어촌 지역까지 조합 설립이 활발합니다. 사업진의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착공이 가능하고 토지 사용권의 50% 이상이 돼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위험 부담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에서 최근 10곳이 해산되거나 조합 명칭을 바꾸는 등 더딘 속도를 보이거나 자처하는 것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녹취나 서면, 사업 일정이나 동호수 지정, 사업계획 자료 등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이제 그 조합원 되실 분들이 보관을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에 따라 장기간 표류할 수 있어 토지 확보율을 꼼꼼히 따져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월 셋째, 넷째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비수도권 5대 광역시 가운데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9월 셋째, 넷째 주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2주 전보다 0.12%포인트 오른 0.58%로 0.89%를 기록한 광주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8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가 0.64%, 대덕구 0.58%,
유성구 0.27%, 동구가 0.2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12살에서 17살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율 접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인들도 때때로 힘들다고 호소하다 보니 자녀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닥터리포트 김종엽 객원의학 전문기자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 접종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226명과 소아청소년 117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향을 조사한 결과 부모 64.2%가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고 소아청소년은 그보다 낮은 49.6%가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소아청소년의 경우 성인이나 고위험군에 비해 접종 이득이 접종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소아청소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확진될 경우 중증 진행과 사망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접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후 오한과 근육통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성인과 비슷하지만 중대 이상 반응인 심낭염과 심근염은 주로 16살 이상 남자 청소년과 젊은 성인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을 받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1차 접종 뒤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는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대표 증상인 가슴 통증,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접종 후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주의 깊게 경과 관찰을 하면서 이미 접종을 마친 고3 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현재 95.8%, 접종 완료군에서 중증과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고3들의 경우 확진자가 현저히 감소한 만큼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지역사회 유행 또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지원을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사회적 기업과 육성으로 3,253팀을 지원했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쳐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5.2%에 그쳤습니다. 대전은 사회적 기업 성장이 6.4%, 충남은 5.3%로 전국 평균보단 높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939개 팀을 지원한 서울은 2.3%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비수도권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외교부의 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 비율이 51개 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에서는 24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해 현원 2,819명 대비 0.85%의 징계율을 보였는데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0.84%, 새만금개발청 0.75%, 기상청과 해양수산부 0.69% 등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83건으로 이 가운데 공관장 등 고위 공무원단에서 9건, 전체의 35%로 가장 많이 발생해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 출원이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특허 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 특허 출원 건수는 모두 8,466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독일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선 뒤 이를 유지했습니다.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인목 축적이 5년 전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목 축적은 1헥타르에 165제곱미터로 5년 전 146제곱미터에 비해 13%,
10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습니다. 국내 산림 면적은 629만 헥타르, 국토의 62.6%로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로 나타났으며 다만 전체 산림 면적은 도로와 대지, 공장 용지 조성 등으로 5년 전에 비해 4만 8천 헥타르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이탈자가 1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한국 국적 포기 후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76.6%로 가장 많았습니다.